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현금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도입하는 국가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강성후의 인사이트, 강성후 KDA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요, 디지털 화폐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은 지갑에 현금을 네. 얼마나 들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죠. 깜빡해서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도 많은데 거의 뭐 카드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삼성페이 이런 걸로 그렇죠. 많이 이제 결제를 하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갑이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원이 없어서 허둥댈 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 경제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일어나면서 결제, 화폐 분야에서 디지털 화폐도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현금 사용은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그 현금을 의 공간을 전자적 결제 수단이 현금을 대체를 하고 있죠. 네. 특히 그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이 로 인해서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현금 이용 감소 추세는 더욱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온라인 결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편의성, 그리고 그렇죠.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로의 수요 변화, 간편 결제라고 하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핀테크라든지 그 블록 플랫폼 기업 등등의 그 비즈니스의 본격적인 진입을 통해서 현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워낙에 편리하니까 현금 사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네. 그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화폐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 공간을 차지하는 새로운 영역 중 하나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그렇죠. 커런시라고 예. 하죠. 자, 오늘 CBD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CBDC라고 하는 것은 그 최근에 등장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보편화될 개념인 점을 감안해서 시청자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현금과 같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자국 화폐의 금액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네. 그럼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왜 CBDC를 도입할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불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중앙은행 고유의 임무, 예를 들면 금융 포용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중앙은행의 목표나 그 통화 정책 환경에 맞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타당성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금융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렇다면 CBDC의 특징을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게 뭡니까? 화폐. 종이나 아니면은 동전이잖아요. 네. 즉 현금이죠. 그럼 CBDC의 특징으로서는 현금과 다르게 거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보유 한도 설정이라든지 이용 가능 시간의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 목표에 맞도록
특정한 특성을 갖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의하고 있는 CBDC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CBDC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CBDC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 17일 날 최근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CBDC에 관련한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CBDC는 화폐와 결제 분야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럼 CBDC가 앞으로 15년간 가치 이전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일 수 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선진국인 경우는 중앙은행의 지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금융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의 CBDC 출시를 지지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정부 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를 할 정도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CBDC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IBM 컨설팅의 그 수석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이용한 결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CBDC는 돈의 미래다. 돈의 미래다. 예. 네. 또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금이나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CBDC가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의 임시 방편적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고까지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CBDC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수치를 보니까 2020년에 CBDC를 연구하는 국가가 35개국이었는데 지난해 현재 지금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115개 국가가 네. 될 정도로 아주 급속히 늘고 있죠. 네. 지금 전 시대적인 세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런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CBDC에 대해서 실용성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는 우리가 CBDC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네. 중심으로 특징이자 말씀드렸는데 장점. 반면에 실용성에 대한 비판들도 아직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앤드류 베일류 영국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과연 영국 입장에서 디지털 파운드 CBDC가 필요한지 확신이 안 선다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즉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은 그 다양한 기관들의 계좌를 커스터디하는 실시간 총결제와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CBDC에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고 반면에 그 CBDC 개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CBDC가 예금과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 국가 간의 통화 주권, 불평등,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하죠. 네. 그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16일 날 그 가상자산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경우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주체들이 돈을 은행 입출금 계좌에 두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보유를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금 중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장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반면에 실용성에 대한 비판도 아주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CBDC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아주신 부분이 관련 거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부에서 이걸 또 이제 반대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객 간의 모든 금융 거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만 해도 네, 그 부분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네, 고객들이 즉 국민들이 그 12대시를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중앙정부가 그걸 관리를 해서 일반 기업들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인 경우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이 경우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당연히 저부터 12DC를 안 쓰게 되겠죠. 네, 반대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네. 부분인 경우는 뭐 그 12DC를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뭐 장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의 원칙과 핵심 기능은 어떤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달러나 보라와 같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인 경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제도가 정착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CBDC는 아직 일부 국가가 소수 국가가 도입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국제적인 공인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죠. 한 6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그 BIS, 캐나다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한 다양한 그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세 가지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CBDC 발행의 세 가지 원칙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의무인 금융과 통화의 안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그리고 준비금 등 보론적 통화와 공존하는 것이지 아예 현금은 100% 사라지고 CBDC만 쓰는 것은 아니다. 네,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네.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네, 그렇죠. 지폐와 CBDC 예.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아우르신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처음부터 강조를 했었지만 지급 결제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CBDC 발행의 세 가지 원칙을 이미 채택을 했고요. 네, 그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 법제도, 기술, 효율성 그 구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다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핵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연구를 넘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CBDC를 도입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CBDC를 도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그 기술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검토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을 했을 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급 결제를 함으로 할 때의 효율성과 비용이 확 줄어든다. 네.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그렇죠. 감소한다. 소매 지불 거래 비용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라의 GDP의 0.5에서 0.9% 많으면 1%에 해당되는 돈이 지급결제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사실 카드를 쓸 때마다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가맹점이 뭐 식당이나 가게도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적게는 0.5%, 많게는 0.9%까지 그 나라 GDP의 비용이 네,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높아지지만 비용은 확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가장 지금 그 비용이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국가 간 송금할 때 아, 국가 간 송금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7%. 건가요? 7%요. 그렇죠.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 원에 7%가 내 돈이 사라지는 거죠. 네. 이게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디지털 화폐인 경우는 그 지불 체계에 중개가 없이 단순화시켜서 돈을 서로가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보고 놀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7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은행에 계좌가 없다 그래요. 아, 실제로 계좌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런 부분들 국민들까지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금융의 포용성을 들고 있죠. 네. 그 금융 인프라가 낮은 신흥 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금융 서비스에서 그 제외된 국민들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화폐는 비용은 낮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통해서 전 국민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 국민을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그렇죠. 포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비용은 감소시킬 확 수 떨어진다.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효과들을 뭐 기대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지가 알고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그 CBDC 연구와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가 2016년이라고 합니다. 네, 2016년부터 이제 예, 연구를 하기 시작했군요. 2016년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현금 사용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하고 일치가 된대요. 네. 현재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현재로 보면은 105개 국가에서 CBDC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이 2020년도 5월 달인 경우는 35개 국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배가 늘어난 105개 국가에서 CBDC 도입을 검토를 하면서 다양한 네.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2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5개 국가 중에서 33%인 50개 국가는 이미 파일럿, 구체적인 모의 실험까지도 하고 있고, 네. 작년도 그 중에서도 G20,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 15개 국가는 CBDC 도입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국가는 상당한 그 모의 실험 단계가 진정돼 많이 나갔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와 같은 그 일부 한 10개 국가는 이미 CBDC 도입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전 세계적인 대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대세다. 네. 브라질도 뭐 내년에 도입한다고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뭐, 네, 예. 인도도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05개 국가가 대부분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범, 네. 운용을 하고 있죠. 네. 그중에서 10개 국가 정도는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네. 중국 같은 경우가 CBDC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디지털 위환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2016년부터야 CBDC 도입을 검토를 하죠. 네. 하지만 그보다 2년 앞서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2014년부터 중국인 경우는 CBDC 도입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빠르네요. 네. 2년이나 빠른 거죠. 2014년부터. 예. 이게 구체적인 그 연도를 따져봤더니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 계획을 발표한 지난 2019년도부터 소매 디지털 위안화 도입 실험이 착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단계를 보면은 중국 내 디지털 위안화 사용 도시를 3차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3개 도시로 확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3차 시범 사용할 때는 중국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홍콩을 중심으로 한 외국까지도 시범 도입을 하고 있었다. 네. 현재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한 2억 6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560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CBDC 도입에 가장 먼저 네. 그리고 앞서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 6천만 명이 벌써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올해 초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네. 상당히 이제 중국이 CBDC 도입에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통화 유통량에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소식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이 전체 그 통화량 속에 통화 유통량 속에 CBDC를 아예 포함시켜 버렸어요. 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 지난 11일 그 코인데스크 U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인 경우는 작년도 12월부터 유통된 디지털 위안화를 그 통화 유통량 데이터에 포함을 했다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 유통량 데이터에 포함이 됐다. 규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사용 인구가 2021년도에 한 700만 명에서 2030년도는 1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러면 2030년도는 7년 후에는 대부분의 미국 중국인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쓸 것이다. 네. 그거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인 경우는 국내를 넘어서 외국까지도 호가를 할 정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참 우리가 인접 국가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화 유통량에 포함된 디지털 위안화가 전체 0.13% 수준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0.13%지만은 우리 하나로 하면은 2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그렇죠. 해요. 상당히 많은 중요한 거잖아요. 것은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전체 통화량 중에 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미 그 중국에서는 시범 사용을 넘어서 실제 사용을 넘어가지고 아예 통화의 한 공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 첫 번째다. 네. 그 시사점이 아주 크다라고 그러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뭐 영향력이 좀 미미할 수 있겠지만은 언제 이제 급속도로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 중국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인접 국가이기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시대의 화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서 우리 그 시청자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법정 화폐를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고 그리고 유통은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그 두 개 계층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익명성 네.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핵심적으로 거래 당사자와 제3자 간의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익명성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거래 인증을 하고 정보 관리를 해서 그 민간 중개 기관들인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금과 같은 형태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뭐 다 됐을까요? 개발이?
현재는 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은행과 중국 같은 경우는 시범 사용을 넘어서 현장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화폐가 네.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 시대도 뭐 우리가 전체로 뭐 상평통보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다소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좀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CBDC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 CBDC의 도입 목적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이게 속도감 있게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당사자인 중국 정부의 입장, 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는 것은 맞다. 그럼 그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지급결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하자. 네. 예. 반면에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ICT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경제 전쟁이 디지털 금융 분야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외부에서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중국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화폐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안정,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 통제력을 확보하자. 네. 예. 금융 통제력을 확보하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사용으로 인해서 거시 통화 정책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자본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통화 주권을 확보를 하자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저도 오늘 보니까 뭐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안 줬는데 핸드폰으로 돈을 송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자칫 핀테크 기업들에 의한 결제가 성장하면서 민간 부문이 금융 결제 영역까지 가져가 버리면 국가의 권력이 약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의 시장력과 데이터 독점을 확보할 수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 부문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서 EU라든지 한국 등 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글로벌 정치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세계적인 기축 통화인 달러화로부터 중국의 통화 주가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핀테크와 같은 지급 결제의 기술 경쟁에서 선발 주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 가지고 중국 경제와 통화, 재정 정책의 국제적 독립성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체로 정리해 보면 디지털 통화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가는 선발 주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를 하면서 중국의 법정 화폐인 위안화를 국제 시장에서 빠르게 통용시키자. 그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아주 급속하게 속도감 있게 국내를 넘어서 외국 시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도입 목적, 디지털 위안화 도입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아시아 영내 통화 수준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작년도 9월 달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 보면 디지털 위안화가 갖고 발행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중국 국내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시아 역내 통화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런 것이 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그 공간을 그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공간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엔화, 우리의 원화 등 아시안 10개국 아시아 그 10개국 회원국을 아우르는 범아시아 역내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약 1억 5천만 위안, 300원 정도의 테스트 거래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접하게 다가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 올해 중에 러시아 디지털 루블화를 중국 무역 경제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12대시 동맹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아시아 확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인 경우도 이 부분은 아주 밀도 있게 네.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제 이루겠다는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의 목표군요. 예. 중국이 아시아 역내 통화 수준으로까지 디지털 위안화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화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소비 결제 네. 대금으로 쓰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나 한국은행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CBDC 도입 목적에 상당한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달러를 견제하는 걸 넘어서 그 공간을 중국이 차지해서 세계 경제 패권을 네. 차지하겠다. 세계 경제 패권국으로서 자리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달러 패권, 그야말로 기축통화, 예. 네,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큰 싸움이 그야말로 금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이제 CBDC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CBDC 도입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라고 하던데요. 유럽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유럽 연합인 경우는 현재 27개 국가가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6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한 정치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 27개국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유로 연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6일 날 각국 재무장관 협의체에서 그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27개 국가가 회원국인 그 유럽연합 중앙은행의 그 리카르도 총재가 최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빠르면 4년 후인 3년 후죠. 3년 후인 2026년에 유럽연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유로 CBDC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7월에만 하더라도 리카르도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결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감안을 해봤을 때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회원국들과 밀도 있는 그 시험 운영들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빠르면 2026년에 디지털 유로화를 27개국이 공통으로 쓸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년 남은 거죠. 예. 2026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제 유럽의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구체적으로 CBDC를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예,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 22가 CBDC를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죠. 예, 2020년 10월부터 이미 9개월간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했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자금 세탁 발행의 한도, 그리고 이용자 범위 확대 등 4가지 분야를 정책적 검토를 2020년도에 한 결과 CBDC를 설계하는데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잠정 결론이 이미 내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디지털 유로 CBDC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이미 출범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마존도 그 세계 5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중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가 된다. 네. 그래서 금년 3분기 중에 디지털 유로 CBDC의 실현 단계에 원래 착수를 그 3분기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정리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CBDC한 방침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현금과 공존하면서 보완한다. 네. 이게 동시에 2개 쓰는 것이지 현금을 아예 사라지고 CBDC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통된 그 정책적 접근이고요. 네. 1분기까지는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예. 3분기 이제는 과연 정말 실행할 수 있는지. 실험 단계에 네.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리카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 CBDC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멘트를 하는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효율성, 사용하기는 쉽고 비용은 줄어들고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안전해야 된다. 특히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통 금융 상태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하층민들도 디지털 유로화를 쓸 수 있는 네. 금융 포용성까지도 같이 묶어나가겠다라고 해서 그 리카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여러 번 강조할 정도로 유럽 연합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추진되고 있는데 빠르면 2026년도에 상용화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뭐 상용화 테스트를 다 거의 마무리가 될 정도의 그런 원래는 착수를 하고 네, 예. 상황이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미국의 상황이 제일 궁금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CBDC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은 정부나 민간 차원 전체적으로 CBDC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도 3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죠. 그 동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누누이 여러 파트로 점검을 해봤는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권까지 지금 깊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죠.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가만히 있으면 네. 달러의 시장을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차지하면서 기축 통화의 상당한 부분
공간을 뺏길 수 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자극을 받아서 네. 지난해 3월달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과정에서 안 된다. 네. 미국이 디지털 달러 CBDC도 기축통화로서 지속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작년도 3월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고 네. 작년도 9월달에 그 후속 조치로 미국의 재무부를 비롯한 국외 부처의 정책을 전체로 종합한 그 미국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제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위안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으로 네.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국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군요.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네. 그 구체적으로 봤더니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연구소 OFR이 최근에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 CBDC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그 디지털 달러 CBDC가 오히려 미래 크립토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주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 내에서 일부에서는 그 부정적인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도 7월달 미국 FRB 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나 의회의 승인이나 그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CBDC 발행에 하겠다는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선은 CBDC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네. 디지털 자산 규제가 먼저다. 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 재무부 입장하고 FRB 입장하고 좀 다소 상충이 되네요. 예, 네. 엇갈리는 엇갈리고 입장이 있네요,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악관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 CBDC를 언제 도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가 아직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CBDC는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수차례 밝힌 바에 따르면 전 세계 각 다른 나라들이 준비하는 속도에 맞게끔 준비는 착착하겠다. 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하지는 않겠다. 아, 준비는 하되 먼저 도입하진 않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상당수 국가들이 도입을 할 경우는 그때 바로 즉각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서 도입 시기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그 한국은행의 갖고 있는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CBDC에 대해서 연구는 시작은 한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해놔야 네. 다른 나라들이 도입을 했을 때 바로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17년부터 연구는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은 기술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CBDC 발행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을 1단계 마쳤고 2단계는 실제 결제, 송금 등 거래 테스트, 모의 실험까지도 맞춰서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군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작년도 말에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 뭐죠? 한류, BTS, 네. 아미. 전 세계의 그 작년도 말에
재동포 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그 한류 팬들이 한 1억 7천으로 보죠. 그러면서 10개년 사이에 그 증가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발행을 했을 때 세계적인 암이라든지 그 한류 팬들이 네. 디지털 원화를 쓸 수 있는 외국 시장이 상당수 확보가 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ICT, 디지털. 네. 이 분야에도 상당한 강점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런 강점에 따라서 국민들 또한 우리가 지갑에 어떤 때는 단돈 1,000원이 없을 정도로 네. 디지털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디지털 원화를 발행을 한다면 빠르게 국내외적으로 도입되고 사용될 공간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성우의 인사이트 시간에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봤습니다. 네, 강성우 KDA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전문 방송 MBN B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